아우. 안녕하십니까. NJ 스튜디오 차월평TV의 제이입니다. 자, 이 영상을 찍기 앞서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런 거 얘기해야 되나? 픽업 트럭은 픽업이 아니라 픽업입니다. 자, 올해 북미의 하반기에 가장 핫한 차는 콜벳 C8입니다. 8세대 콜벳이 가장 핫하고요. 올해 하반기에 가장 핫한 차는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차가 가장 핫한 차량입니다. 제가 인기를 이해 못하는 차량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직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요. 첫째는 픽업 트럭이고요. 둘째는 랭귤러입니다. 그런데 이 차는 그 랭귤러와 픽업 트럭을 둘이 합쳐 놓은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 못하는 그 두 가지의 특징이 한꺼번에 합쳐져 가지고 굉장히 센스 있고 매력 있게 태어났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 픽업 트럭을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 저의 리뷰는 2019년 가장 핫한 북미 차량 지프의 글래디에이터입니다. 자, 이 지프의 글래디에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랭귤러를 베이스로 한 픽업 트럭을 굉장히 많이 원했어요. 팬들이 스스로 랭귤러를 개조해서 픽업 트럭을 만드는 등의 막 팬심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수년간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이 글래디에이터가 출시가 됐습니다. 지프가 원래는 픽업 트럭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픽업 트럭을 만든 게 아마 20년이 넘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많은 의미가 있는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글래디에이터는 트림이 지금 스포츠 S,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게 오버랜드거든요. 오버랜드 그리고 루비콘,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랭귤러처럼 최상위 모델인 사하라는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디젤 차량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디젤 차량의 토크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아마 디젤이 조금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내년에 나올 거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저희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또 하나 한국 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트럭은 소형이 아닙니다. 트럭 세그먼트에는 소형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차는 중형이고요. 중형 아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형 그리고 풀사이즈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풀사이즈 안에서도 트림이 나눠서 크기가 바뀌는 거지 이 차를 소형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프 글래디에이터의 영상들을 많이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기능들, 굉장히 많은 디자인 특징들을 봤었는데 이 차에서는 많이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루비콘 트림부터는 오프로드 피처가 다 들어가 있고 디자인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 글래디에이터가 약간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다 옵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건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옵션이고, 그리고 우리가 리뷰에서 봤던 그런 피처들이 많이 볼 수 없음을, 그게 다 옵션임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디자인부터 보도록 하죠. 디자인은 별로 말할 게 없습니다. 랭귤러랑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점만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자, 리뷰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랭귤러를 직접 시승을 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랭귤러의 너무 뻔한 부분을 짚어드려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앞모습도 작년에 출시한 신형 랭귤러랑 흡사하죠. 흡사한 게 아니라 거의 동일합니다. 작년에 출시한 랭귤러에는 이렇게 방향 지시등을 이렇게 팬더에 넣어 놓고, 그리고 아래에 범퍼에 많은 디자인 피처를 넣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 동일한데 지금 여기 앞에 보시는 그릴이 조금 달라요. 그릴이 랭귤러보다는 약간 좀 굵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가 오프로드를 나갈 때 굉장히 많은 토크를 요구할 때 엔진에 굉장히 많은 열이 발생하므로 이제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조금 큰 그릴을 넣은 거 말고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헤드라이트가 생각보다 안에 이 특징들이 많이 있어요. 헤드라이트 안에 보면은 구조물 같은 게 들어있고, 안에 일부 LED를 크게 박아 넣어놨는데 LED가 아닌 차량은, 이거 LED도 옵션이에요. 그래서 LED가 안 들어가 있는 차량의 라이트는 앞에 랭귤러 그릴 모양으로 라이트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모습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이제 옆모습을 보러 나왔는데요. 옆모습도 지금 이쪽에 뒤에 적재함을 빼고 나면 랭귤러랑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 차 고가 조금 높은 거 빼고는 지금 이 차가 오프로드 달릴 때 있고 지금 적재함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공차를 봐야 되니까 그거 빼고는 랭귤러랑 거의 동일해요. 지금 뒷좌석에 보면은 뒷좌석에 랭귤러가 이 차량 도어를 깎아놨거든요. 왜 깎아놨냐면 랭귤러를 보시면 이쪽에 아예 팬더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차는 팬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깎아 놓은 거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 도어가 아예 랭귤러랑 교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많은 원가 절감은 할 수 있었지만은 이렇게 되면 차량이 조금 높은 글래디에이터로서는 조금 불편하지 않나 싶어요. 들어갈 때 좀 방해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뭐 랭귤러 느낌 그대로 살려서 랭귤러 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글래디에이터는 모든 트림이 전부 다 이게 컨버터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뚜껑이 다 까지거든요. 지금은 이게 하드탑으로 되어 있고 톤도 달라요. 근데 이게 톤이 같은 톤으로도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요거는 하드탑 모델이고 소프트탑도 있습니다. 소프트탑까지 합해서 전 차종이 전부 다 컨버터블이라서 뚜껑을 다 깔 수가 있는 그런 글래디에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 랭귤러도 똑같습니다. 자, 이 도어를 전부 다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사이드 스태퍼가 있어요. 사이드 스태퍼가 있어서 이 차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쉽게 들락날락 거릴 수가 있는, 왜냐하면 제가 콜로라도에서 정말 불편했어요. 탑승하기가. 이렇게 열어보면은 여기에 손잡이가 있습니다. 손잡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드 스태퍼가 원체 좋은 그 높이로 돼 있어 가지고 이거를 안 잡고도 이렇게 쏙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센스를 보여줍니다. 지금 옆모습은 뭐 당연히 휠베이스는 훨씬 길겠죠. 이 차는 다른 중형 픽업 트럭들과 비교해서는 차량부가 많이 크고 뒤에 적재함이 작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형 다른 세그먼트들 보면은 이게 쇼트베드라고 하는데 이게 좀 작은 적재함이죠. 근데 다른 차들은 좀 더 긴 적재함의 선택지가 있지만 이 차는 요 작은 적재함이 유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패밀리카로도 지프 4인용 랭귤러와 똑같이 안에 공간이 나오거든요. 4인 패밀리카로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적재함까지 쓸 수 있는 거는 또 굉장히 플러스인 것 같습니다. 이 패널이 3패널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천장이. 그 중에서 앞에 2패널은 쉽게 제거가 가능하고 뒤에는 제가 공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앞에 2패널만 제거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안에 보면은 걸림새가 한 패널당 4개씩 있거든요. 그래서 4개를 이렇게 제거하고 이렇게 중간에 요까지 제거하면은 한 패널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4가지 핀만 이렇게 제거를 하면은 패널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앞쪽 패널을 제거하는 데는 1분, 2분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아요. 무게도 상당히 가볍고요. 자, 상당히 간단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거는 약간 어렵지만은 또 공구가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하니까 5분에서 10분이면은 충분히 제거가 가능하다고 하니까는 자, 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휠은 17인치가 기본인데 얘는 18인치 옵션이 들어간 상태고요. 굉장히 멋있네요. 이거 저번에 다찌 차저를 제가 리뷰를 했을 때도 한 톤이지만은 안에 펄을 너무 예쁘게 넣어놔가지고 휠이 예쁘다 그랬는데 얘도 똑같습니다. 휠이 굉장히 예쁘고요. 그리고 얘가 아마 33인치 타이어일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타이어를 볼 수가 있고 루비콘은 오프로드를 완전히 경영한 차량이라 가지고 타이어도 랭귤러 오프로드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 서스펜션도 폭스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레이싱 버기카에도 많이 들어가는 브랜드라 가지고 오프로드에 아주 좋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거는 이 팬더인데요. 팬더 안에 트림을 엄청나게 잘했어요. 보통 중형 픽업 트럭을 제가 봤을 때는 팬더가 굉장히 부실하거든요. 이 차가 4-5천만 원짜리 차량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 부실한데 얘는 트림을 안에 플라스틱도 굉장히 좋은 플라스틱으로 안까지 마감을 아주 두껍게 잘 해놨어요. 그 부분은 굉장히 또 플러스인 것 같습니다. 자, 뒤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은 뭐 적재함만 대충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보통 보면은 픽업 트럭에 이 테일 라이트들이 다 고만고만해요. 트럭마다 다들 비슷비슷하게 뭐 특별하게 해봤자 포드에 약간 이렇게 검지손가락 모양 약간 나온 거 그거 말고는 다 비슷한데 이 차가
지금 랭귤러 테일라이트를 달고 있어가지고 픽업 트럭 치고는 굉장히 독특한 테일라이트를 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근데 적재함은 조금 작아요. 조금 작지만은 5피트짜리 적재함이 들어가 있거든요. 5피트짜리 적재함을 가진 중형 트럭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는 더 큰 옵션이 없다는 게 그게 중요한 포인트죠. 근데 이 차가 다른 중형 트럭에 비해서 적재량이 거의 200km나 더 많이 나오고요. 지금 이게 750km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견인 중량이 3.5톤이 나와가지고 보통 다른 차량들과 거의 1톤이 차이 날 정도로 견인 중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중형 픽업 트럭 중에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적재함 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재함을 열어보면은 이 차도 마찬가지로 여기 댐핑이 돼 있어 가지고 사용할 때 굉장히 편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풀사이즈 픽업 트럭부터는 여기 사이드 스태퍼가 적재함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밟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 차도 없어서 뒤로 올라갈 때는 약간 힘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풀사이즈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높이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토이치는 당연히 기본으로 돼 있죠. 지금 적재함 안에 보면은 컨센트가 있어요. 이 컨센트가 진짜 한국에 들어오면 220V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워터프루프까지 돼 있어 가지고 걱정 없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전원이 들어오게 할지 안 들어오게 할지를 결정하는 버튼이 앞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튼을 누르면 이쪽 전원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이게 있음으로 해가지고 오프로드 나가서 캠핑할 때 뭐 음식을 해 먹는다거나 이럴 때 굉장히 편한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자, 글래디에이터 오버랜드의 인테리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도 랭귤러랑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그렇게 특별한 건 없지만 그래도 랭귤러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7인치 기본 스크린이 들어가요. 근데 이 차는 지금 전부 다 옵션이에요. 완전히 옵션을 안 넣으면 사람들이 깡통 그러잖아요. 이거는 깡통이 아니라 거의 병뚜껑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차는 옵션을 안 넣으면은 스탠다드는 7인치 스크린만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8.3인치가 지금 옵션을 넣어가지고 들어가 있고요. 근데 스크린은 이게 지금 차저에서 봤을 때도 문제인데 이 사람들은 이게 와이드의 개념이 잘 없나 봐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정사각형 같은 스크린이 들어가 있습니다. 탑도 오픈이 돼서 컨버터블이기 때문에 물이 안쪽에서도 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터치 스크린에 물이 들어갈까봐 주변에도 다 고무로 트림이 되어 있고, 그리고 H백 벤티들은 진짜 1970년대 벤트 같이 아주 좀 레트로하게 벤트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대시보드가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고 그냥 완전히 무 썰어 놓은 것처럼 일직선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90도로 서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운전하는데 뭐 포근한 느낌이 들다든지 뭐 이렇게 좀 거리가 있어서 그렇게 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대시보드 위쪽은 좋은 재질로, 가죽 느낌의 재질로, 그리고 이렇게 대조 스티치를 들어가 있어 가지고 괜찮고요. 이 스피커들도 봐도 디자인도 전부 다 세심하진 않지만 남자로서 갖고 싶게 정말 디자인을 잘 해놨고요. 그리고 대시보드 위쪽은 짧지만 여기 안에 조그만하게 수납 공간이 있어가지고 키나 뭐 볼펜이나 뭐 많이 메모하잖아요. 그래서 좀 작은 가젯들 들어가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루비콘을 보면은 컬러가 들어가 있는 대시보드가 있어가지고 저는 너무 센스 있다 했는데, 루비콘이 아닌 이상, 루비콘도 그게 인테리어 패키지가 들어간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밋밋하지 않나. 색깔이 지금 보면은 이 가죽 색깔도 너무 이 플라스틱 색깔과 똑같아가지고 이거는 정말 군용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오프로드를 겨냥해가지고 나온 트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자체가 혹시나 이렇게 오프로드에 나가면은 보조석 사람이 잡을 수 있도록 핸들이 이렇게 우측에도 있고 여기 앞쪽에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센터 패시아의 컨트롤 부위를 보도록 합시다. 컨트롤 부위는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버튼이 이만큼 많은 차량은 제가 최근에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다 직관적으로 그림하고 글자가 다 들어와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보조 버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따로 해가지고 쇼컷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버튼이 더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기어봉 바로 앞에 있어서 쇼컷이면 자주 쓰라고 쇼컷을 놔놓는 건데 기어봉 바로 앞에 놔둬서 누르기 굉장히 어렵게 그렇게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이 차량이 문짝을 제거할 수 있는 차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짝에 창문을 조절하는 버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문짝을 조절하는 버튼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윈도우 락도 이 중간에서 할 수 있게 해서 최대한 이 문짝에 있는 기능을 이렇게 제거하려고 노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이얼들 디자인도
중간 안에 좀 브러치드 메탈로 액센트가 들어가 있어서 그나마 다른 부분들처럼 너무 밋밋하진 않고요. 또 고무로 주변에 트림을 해놔가지고 그립감도 아주 좋습니다. 이게 아래쪽에 보면은 12V 포트가 있고요. 여기 미디아라고 된 부분을 열어보면은 USB-C 포트 하나랑 USB 포트 그리고 aux 케이블 포트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데 기어봉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난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래서 탑에 보면은 글래디에이터 그림까지 딱 새겨져 있고, 그리고 앞에 보면 잘 안 보이는 부분인데 빨간색으로 버튼을 해놔가지고 굉장히 액센트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또 아래쪽에 이렇게 메탈 트림은 굉장히 톤이 좋은 메탈이 들어가 있고 볼트 헤드까지 딱 보여서 저는 이게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지금 4륜 구동이지 않습니까? 4륜 구동이라 가지고 지금 2륜으로 갈지 아니면 4륜으로 갈지 아니면 중립으로 빠질지, 그리고 4륜으로 갈 때도 우리가 사막길에 갈 때는 4륜 하이로 놓고 이렇게 돌멩이가 많은 부분에 가면 4륜 로우로 두니까 그거를 바꿀 수 있게 차동 기어 바꿀 수 있는 기어가 따로 또 같은 센스로 아주 예쁜 기어봉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폰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 차는 무선 충전이 없는 그런 좀 단점을 보여주고 있네요. 앞쪽 루프는 손으로 간단하게 뺄 수가 있지만은 뒤에는 제가 공구가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공구가 따로 우리가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지금 공구가 따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 차는 새 차라서 이렇게 패키징을 너무 잘 해놨는데, 그래서 제가 뜯어볼 수는 없지만 이 뒤에 루프를 열는데 필요한 모든 공구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공구를 넣는 통도 따로가 있어요. 여기 딱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뒤 루프를 뺄 때 따로 공구를 들고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어서 좋고요. 센터 콘솔 안쪽에 보면은 굉장히 큰 공간을 볼 수가 있어요. 깊게 돼 있어가지고 수납 공간은 전혀 불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안쪽에도 USB가 있어가지고 아마 이 USB를 통해서 USB 케이블이 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걸 보면은 이쪽에서 안드로이드 오토하고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USB 포트입니다. 좌석 디자인은 요즘에 현 세대에서 굉장히 많이 좀 편안하게 엉덩이 부분이 많이 함몰이 되게, 그리고 럼바 부분이 아주 튼튼하게 되어 있는 것 치고는 이 차는 약간 불편해요. 디자인적으로는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블레이저만큼 완전히 평평하지는 않고요. 등 쪽도 럼바가 상당히 있어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그런 좌석 디자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앞뒤 조절이 안 되는데 너무 민다 머리를. 자, 글래디에이터의 스크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이 지금 8.3인치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정사각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센스는 없어 보이지만 크기는 상당해 보입니다. 좀 더 넓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직관적이에요. 지금 여기 스크린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컨트롤을 지금 아래 센터 패시와 물리 버튼으로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차저에서 봤을 때는 이상하게 버튼이 많은데 또 필요한 대부분은 또 스크린에서 터치로 조작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이 차는 지금 거의 다 조절이 이게 다 가능하네요. 이 물리 버튼으로. 그렇지만서도 이 안에도 이렇게 유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섹션이 아래 저 버튼처럼 다 되어 있어가지고 쉽게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지금 햅틱 반응이 없어가지고 운전하는데 꼭 봐야 된다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지금 히팅 시트만 있는데 히팅 시트도 아래 물리 버튼이 있는데 굳이 여기에 다 조절할 수 있게 버튼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거 중복되게 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굳이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할 필요 없고 여기서 조절을 많이 할 때는 여기를 쓸 수가 있으니까는. 그리고 보면 오프로드 페이지 가봅시다. 근데 로딩이 좀 있네. 로딩이 있는 건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로딩이 지금 오프로드 고성능 차량들을 보면은 우리가 세팅을 할 수 있게 스포츠 모드하고 뭐 서스펜션 세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차는 오프로드 페이지가 있어요. 근데 루비콘이 아니라 갖고 디퍼런셜 세팅도 안 되고 스웨이바 디스커넥트도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차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의 가능한 부분은 이쪽에서 다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프로드 뛸 때 좀 퍼포먼스를 너무 많이 요구해가지고 차량에 이상이 없는가 모니터를 전부를 할 수 있게 오일 프레셔까지 있는 아주 섬세한 이 세팅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피치 앤 롤을 볼 수 있게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제가 일반 도로를 달리는데도 저는 이 차가 보트인 줄 알았거든요. 피치하고 롤이 너무 심해가지고 오프로드를 달리면서 이 피치와 롤을 다 지금 볼 수가 있게. 그리고 이 차는 차동 기어에 슬립 컨트롤도 없어요. 그래서
일반 도로에서 제가 코너를 토는데 좀 슬립이 있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차는 아마 요 컨트롤도 볼 수가 있게 해줘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루비콘에 보면은 우리가 오프로드 뛸 때 앞에 보이지 않는 장애물을 보기 위해서 카메라가 있거든요. 이 차는 앞에 카메라가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서 앞쪽 카메라를 볼 수 있는 세팅은 따로 안 보입니다. 자, 2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열을 까지 와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제가 네이버 이거 스토리판에서 봤거든요. 봤는데 이 차를 누군가가 이렇게 정보를 올렸는데 사람들 댓글이 굉장히 웃겼어요. 사람들이 아 정말 이 차는 안전장치 하나도 없는 쓰레기차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차 세이프티 피처가 대부분 다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링도 다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있어요. 다 옵션으로 넣어야 되긴 하지만은 지금 이 차가 들어있는 거 보면은 그렇게 고급 옵션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전방 충돌 워닝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앞에 뒤에 전부 다 소나 컨트롤 다 들어가고요. 뒤쪽에 주차 소나 컨트롤하고 다르게 보행자 알람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나가 쏘는 방향이랑 다르게 이게 음파를 양방향으로 쏴가지고 보행자도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백업 카메라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 차가 뭐 레인 키핑 시스템이 없어서 그렇지 어댑티브 컨트롤까지 들어간 거 보면은 이 차가 전혀 뭐 세이프티 피처가 없다고 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뷰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뒷좌석을 이제 보도록 하면은 헤드룸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당연히. 왜냐하면은 가세기 프레임이랑 여기 중간 프레임밖에 없어 갖고 이 부분은 루프가 거의 없는 거랑 다름없기 때문에 헤드룸은 나와요. 하지만 이 프레임이 굉장히 낮게 돼 있어서 만약에 뒤에 사람이 타 있는데 이게 막 출렁출렁 간다 했을 때 여기 옆에 머리를 박을 수가 있어요. 키 큰 사람은. 근데 여기에 좀 푹신푹신하게 패딩을 대줬으면은 어땠을까 싶어요. 이거는 좀 위험한 것 같아. 앞에도 똑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좌석은 괜찮은데 뒷좌석은 조금 머리 부분이 위험하지 않나. 아니면 헬멧을 쓰거나. 루프가 없기 때문에 많은 차들이 가지고 있는 루프의 기능들이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중간 루프에 다 들어가 있죠. 지도 리딩 라이트도 중간에서 내 좌석을 다 커버할 수 있도록 무슨 우주선 이렇게 뿅 빨아들이는 레이저처럼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레그룸은 괜찮게 나와요. 당연히 이 차는 지금 랭귤러를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패밀리 SUV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적재함을 빼면 그냥 패밀리 SUV예요. 그냥 높기만 할 뿐이지. 그래서 이 센터 콘솔을 보도록 하죠. H백 벤트는 아주 귀엽습니다. 이 중간에 코같이 해놔가지고 이거 올빼미 같은 느낌이 나도록 벤트가 돼 있고,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윈도우 컨트롤 버튼이 중앙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와, 이 차는 USB 완전히 혜자야. 뒷좌석에 이거 완전히 최고급 차만큼 USB가 들어가 있습니다. USB-C 포트 2개에 USB 포트 2개, 그리고 컨센트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랩탑도 할 수 있고, 사람은 3명이 앉을 수 있는데 5가지 기기를 충전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완전히 혜자인 것 같습니다. 중간에 이거 암레스트 보자. 암레스트도 있는데 암레스트를 보면은 높이도 괜찮고요. 뭐 간단하고 스탠다드한 암레스트지만은 컵홀더가 또 2개가 있어요. 컵홀더가 여기까지 쓴다는 얘기는 사람이 2명인데 음료를 4개나 꽂을 수 있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기능일까요? 이 차는 지금 옵션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은 어깨축을 당기면은 나와라. 이쪽 위를 당겨가지고 이걸 접으면은 여기 뒤에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어요. 집 브랜드 로고가 이렇게 빡 찍혀있는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캠핑 같은 데 갔을 때 여기 안에서 직접 충전까지 돼 있어서 항상 풀 충전이 돼 있는 상태로 가지고 있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차량의 일부라 가지고 차량 등급의 부품들은 다 비싸요. 스피커가 다 차량 등급의 인증을 다 받은 스피커라 가지고 오프로드에 완전히 적합한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좌석만 눕혀지는 게 아니라 이쪽 좌석도 눕혀지거든요. 이쪽 좌석도 눕히면은 안에 수납 공간이 더 나옵니다. 또 이 부분은 특이한 게, 이게 랭귤러도 그렇겠죠. 근데 좌석 아래쪽도 다 적재함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열어보면은 많은 것을 수납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좌석까지 올리면 상당한 자리가 나와요. 많이 들어갈 수 있게. 이게 고기 굽는 집게는 진짜 한 20개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이게 센스의 절정을 보여주는데, 이 수납함이 있어요. 이 수납함이 뭐냐 하면은 이 구멍이 퐁퐁퐁퐁 뚫려 있는 수납함이잖아요. 뒤쪽 루프를 꺼내는 데는 아까 공구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공구를 써가지고 꺼내서 나오는 볼트들이 여기 안에 다 이렇게 쏙쏙쏙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루프를 제거하는데
전혀 뭐 볼트를 잊어버린다거나 공구가 없어서 못 열거나 재조립이 안 된다거나 이런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의 센스는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네요. 자, 저희 지프 글래디에이터 오버랜드 리뷰 잘 보셨나요? 제발 여기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주행 리뷰가 따로 있습니다. 주행 리뷰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커버하니까 꼭 확인해 주세요. 지금 이 차는 제가 인기를 이해를 못하는 두 가지 차량이 합해져 있습니다. 지프 랭귤러 그리고 픽업 트럭이요. 지프 랭귤러는 사람들이 데일리카로 사용을 하는데 사실은 그냥 편의성 다 버리고 오프로드를 위한 차량이죠. 그런데 데일리카로 인기가 있어서 제가 이해를 못하고요. 그리고 픽업 트럭은 아직 제가 한국물이 덜 빠져서 대부분 트럭은 일할 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일리카로로 쓰기 좀 어렵다고 보는데 이 차는 그 두 개가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단점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오묘하게 너무 갖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래서 정말 북미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 차를 기다려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많은 편의 장비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점, 그리고 오프로드에 굉장히 필요한 디퍼런셜 락킹이라든지 스웨이바 디스커넥트라든지 그런 기능이 전부 다 루비콘에 몰아져 있는 점은 상당히 아쉽지만은 그래도 이 차가 지프 랭귤러의 DNA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프로드 성능은 다른 차들과 비교를 못할 겁니다. 3.6L V6 엔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힘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오프로드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버랜드는 42,000불, 한국 돈으로는 한 4,600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옵션을 넣으면은 6천만원 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차량입니다. 미국 픽업 트럭이 콜로라도가 곧 이제 한국 시장에 들어옵니다. 그 콜로라도가 한국 시장을 어떻게 침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 글래디에이터의 사활을 우리가 점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픽업의 인기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랭귤러의 인기는 우리나라에서도 팬층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좋아하는 차량은 아니지만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의 디자인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차량 리뷰를 하나씩 찍는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등골 빠지고 도가니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좋아요 그리고 구독 잊지 말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 Thank you.